자, 고1 20년 6월 학평 때 나왔던 문제인데, 어, 이게 지금 전형적으로 맨 앞에 나오는 흐름 문제 중에서 이 흐름 문제도 물어보는 게 크게 나누면 두 종류가 있어요. 작은 걸 물어보는 거, 그리고 큰 흐름, 작은 흐름, 큰 흐름을 물어보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 녀석은 작은 흐름을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이 작은 흐름이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을 예시를 통해 설명한다. 뭐 구성 물질을 세부적 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과정을 유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뭐 발전 과정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론 요 녀석들이랑 이 앞에 있는 부분들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작은 흐름이냐고 하냐면은 이거는 글 전체의 흐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쓰인 표현 기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처럼 찾아주셔야 되는데, 근데 보면 진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죠. 그래서 4개는 없어요. 그 내용이 없다고. 왜 그럴까? 물론 방사성 동위원소, 그리고 원자핵의 구성 물질, 뭐 방사성 동위원소, 지층 연대 측정 방법, 지질학적 시간 척도, 뭐 이런 단어는 나오겠죠, 지문에. 하지만 이 뒷부분은 5개 중에 4개가 없는 겁니다. 왜 없겠어요? 적절한 거 하나 물어보니까 나머진 다 적절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선지의 성격 자체가 이러한 표현 기법을 썼어요, 안 썼어요? 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개의 선지가 틀리려면은 이 표현 기법을 안 썼어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표현 기법은 요 녀석들과 연결 지어서 써지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나 오답 정리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이런 녀석들은 사실 오답 정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무슨 정답을 체크했고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해서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서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확인할 때 내가 전에 이런 실수를 했구나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확인을 해보자면, 자, 요게 이제 지문을 이제 다른 이런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러네, 여기는 보기 문제가 2개가 있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들인데, 이 내용 일치 문제를 먼저 풀면서 여기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건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요 예시를 든다, 뭐 세부 묘사를 한다, 유추를 한다, 유형별로 분류, 이것들을 꼼꼼하게 하나씩 찾을 필요는 없어요. 물어보는 부분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좀 지금은 하나하나 찾아주는 식으로 푼다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정답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글을 잘 읽게 되면. 하지만 그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무조건 그렇게 해야만 한다, 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레벨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찾아줘야겠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디 있어요? 방사성 동위원소 1번 선지부터 찾아볼까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부터죠.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3문단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3문단부터 봐야겠죠. 그래서 요렇게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도 역시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 맨 끝에도 동위원소이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고 있네요.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원자핵의 구성물질, 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과정, 지층연대 특정 방법 이런 녀석들 세부적 묘사를 하고 있는지 유출을 하고 있는지 뭐 유형별로 분류하고 찾아보시면은 안 나올 겁니다. 그냥 그렇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